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토종 산삼과 그리고 중국에서 밀수입된 산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산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종 산삼이 아닌 귀화종 산삼의 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산삼들은 대략 나이가 15에서 20년 정도 되는 그런 산삼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지금 깨끗한 것이 제가 물로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면은 깔끔하게 보이도록 해놨고, 스프레이로 청소를 하기 전에는 대략 이렇게 좀 흙이 묻어서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 보면은 색깔이 지금 이 정도 봐야 이렇게 정확한 색감이 뜨고 가까이 들이대면 좀 허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제가 직접 채취를 했으면서도 우리나라 토종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형태. 자, 이제 중국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야생에서 나오는 그 토종 야생삼들은 나오는 비율이 대충 이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그 호남 지방에서 나오는 동복을 기준해 가지고 곡성, 화순, 순천,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는 이런 형태의 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짤막하면서 뿌리가 길게 뻗어 있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방울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비슷한 형태고요. 여기 보시면 뿌리가 길게 뻗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미가 흘러내리고, 호남 쪽에서 이 정도 길이 30cm가 넘어가는 길이는 상당히 좀 귀한 편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보면 대략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런 귀화종 산삼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가? 이런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야생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영양분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형태들이 좀 미약하긴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횡취가 발달했습니다. 가락지라고 하죠. 몸통에 있는 주름이 카메라가 후져가지고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 횡취가 미약하게나마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아랫부분이 약간 통통한 형태를 띠고 있죠. 또 이쪽을 보셔도 마찬가지 형태. 우리 토종삼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귀화종의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혹 가다 이제 뿌리가 이렇게 된 거는 어쩌다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두 뿌리 정도는 꼭 이식을 해놓은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먼저 다녀갔던 신만이가 캐보고 크기가 자꾸 어리니까 다시 묻어놓을 때 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뿌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삼밭 주변에서 나온 5월달에 채취한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삼입니다. 이 정도 야생삼은 열심히 발품 팔면 날마다 한두 뿌리 이상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다닌 곳을 다시 뒤진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뿌리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뿌리 이상은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이런 것이 왜 나왔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산업 구조가 변화를 하면서 인삼씨를 채취를 할 수 있는 인건비는 비싸고, 인삼씨 가격은, 결과물 가격은
쌌을 때 자기 밭에서 인삼씨를 채취라든지 아니면 비싼 가격에 나온 인삼씨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종자를 구입을 해서 인삼 종자든지 아니면 산양삼 종자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할 때 우리 토종이 아닌 다른 종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계량종 인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 토종의 형태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토종의 형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미가 자연스럽게 뻗어 있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황금색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정확한 우리 토종이고, 실제로 저도 이제 올해 18년 된 신만이지만 저도 초창기에 삼을 캐러 다니면서 이런 삼을 캐가지고 야생 산삼이라고 비싸게 팔아먹었던, 또 그때 당시 시세는 또 그랬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중국산이 워낙 쉽게 들어오는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특징은 지금 충분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전화번호를 남길 테니까 전화 연락을 주십시오. 글쎄, 가격은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런 귀화종 같은 경우는 비싸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귀화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귀화종들이 수입산 씨앗이 들어오게 된 연도 대략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요 정도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때 당시부터 나왔던 그런 그 수입 종자의 야생 산삼, 이른바 귀화종. 직접 중국에서 자란 삼보다는 그래도 맛하고 향은 뛰어난 편입니다. 시중에서 신마이들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야생삼도 대부분 다 이렇고요. 네, 이거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는 없고, 그래도 이 정도 돼야 쓸만한 산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귀화종 삼들이 야생에서 2대 3대 걸치면 이렇게 변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요거는 우리 순수 토종에 가까운 토종 종자에서 나온 토종 종자 인삼씨에서 올라왔던 야생 산삼이나 아니면 산양삼 밭에서 흘러내려왔던 그런 종자, 순수종, 천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만 더 많이 먹었어도 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거기에는 좀 못 미치고 지종급에 가까운 좋은 야생삼, 이 정도는 이제 토종 우리 야생삼 중에서 쓸만한 거,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자기가 캔 삼이 어떤 삼인지 알고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신만이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누군가 산에다 심어놓은 그 밀수입된 그런 중국에서 자랐던 이식삼들이 실제로 채취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때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차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